Remember jumping off the bridge on the west side. What a time to be alive. Love took us for a ride that we never dreamed. Never knew we caused a scene. January 3rd, 103. A casualty of love we bring. 라운체육관 관장이자 선수인 이성현입니다. 제 타이틀을 소개하자면 일단 KTK 챔피언이고 또 일본 라이즈, 한국 라이즈 챔피언이고 또 제일 큰 업적이라고 하면 K1 아시아맥스 챔피언 해서 이제 K1 월드맥스 가서 4강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럽에 가서 WKN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타이틀을 획득하고 왔습니다. 라운 킥복싱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자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찬형입니다. 타이틀은 현재 일본 라이즈라는 단체에서 60kg급 챔피언이고요. 또 유럽 WKN이라고 하는 이제 월드 킥복싱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챔피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이제 처음에는 중3 때부터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돈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고1 때 올라가서 인천에 이제 도봉산이라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좀 무서운 학교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 그래서 그 핑계로 운동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운동 1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시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막 초등학생 때 그 인터넷을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됐고요. 또 만화책 이런 거를 좀 격투 만화책 이런 거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꿈을 키웠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당시에 가장 멋있었던 선수는 크로캅 선수였었고요. 또 만화책은 뭐 일본의 공수도 소공자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실전적이고 이제 분석을 잘 해놔서 제가 실제 선수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정도로 좋은 만화책이었습니다. 저는 흥미가 1도 없었어요. 격투기라는 거에. 싸움 자체도 저는 못했었고 그냥 무서워했어요. 오히려 엄청. 근데 일단은 뭐 제가 체육 뭐 구기 종목 일단은 활동적이어서 그런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래도 해보면 재밌겠다, 뭐 친구들도 같이 다니니까는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제 그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보면은 그 장래희망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격투기 선수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격투기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처음 운동한 거는 중학생 때 이제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냥 원투 치고 킥 차는 게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미트도 치고 샌드백 치는 것도 재밌고, 뭐 사람들이랑 거기서 이제 같이 막 스파링 아닌 스파링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즐겁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원래 첫 시합은 보통 뭐 2분 1라운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시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 3라운드라는 이제 프로 선수들이 하는 룰로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도 이제 승리했습니다. 첫 시합은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시합 나가고 나서부터 7연승을 했어요. 7연승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은 쭉 연승을 하다가 한 번 지고 쭉 연승을 하다 한 번 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는 솔직히 엄마가 제가 어느 체육관, 무슨 체육관 다니는지도 솔직히 몰랐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합을 나간다고 하는데 뭐 엄마가 갑자기 얘가 트로피를 하나하나씩 들고 오더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서야 이런 체육관이고 이런 시합을 하는구나 라고 아셨었고, 그리고 조금 반대 아닌 반대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제가 한 번씩 다치면 크게 다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뭐 언제까지 할 거냐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냥 제가 나는 이거 하고 싶다 해서 그냥 쭉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항상 긴장하고 그 위에서 이제 그동안 연습해왔던 것들을 하려고 이제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긴 하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 링 아래에서 이 체육관에서 연습해왔던 것들이 결국엔 위에 올라가서 자동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건 훈련량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상대방 영상도 많이 안 봐요. 왜냐면은 머리가 더 아파요. 생각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일단 그냥 제가 연습한 거 그동안 그냥 해왔던 거를 잘하자, 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상 링에 올라가서 맞을까봐 막 그런 생각하면 아무런 공격을 못해요. 사실상 어떻게 해서든 때리면 때리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맞을 건 맞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는 편하게 그냥 그런 막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링에 올라가는 스타일이라, 그냥 좀 맞기 무서우고 좀 무서웠던 거는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얘기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뭐 상대방의 좀 사소한 습관이라든지 약점 같은 것들을 좀 저는 분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이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분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시합을 한 상대들을 보면은 그래도 태국 선수들이 제일 까다롭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업계에서 가장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태국 선수들이랑 일본 선수들이거든요. 그만큼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인 만큼 그 사람들과 이제 시합을 했을 때 까다로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한국에서 매치할 상대가 없다라고 제 입으로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근데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셨었는데 이미 이 격투기를 오래 하시고 매니아신 분들은 다 아신데, 임치민 관장님, 임치민 선수님이 계셨는데, 조금 이제 매치를 하게끔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매치가 안 됐어요. 아마 저의 시합은 타이틀 방어전인데요. 7월 29일 날 이제 시합이 진행이 되고요. 아마 아베마 TV라는 일본 중계 사이트에서 중계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재작년 11월에 이제 유럽에서 시합을 해서 타이틀 획득한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시합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시합 준비하고 있는 단체는 라이지 시합인데, 그것도 이제 거의 1년 넘어서 조금 넘게 다시 시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쭉 밀리다가 이제 다시 시합을 하는 거거든요. 1년 넘게 있다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금 잠잠해져서 다시 이번 시합을 통해서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느 스포츠나 다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처음에 되자마자 뭐 뭔가를 크게 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거는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의 생각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집중을 못 받는다면 집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스타성이 있는 선수가 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결국엔 저희가 그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건 결국에 뭐 흥행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은 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합장에서 보여주는 뭐 관객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저는 가장 아주 근본적인 그런 이 스포츠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쉽게 되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이게 쉽게 되는구나 라는 게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여러 컨텐츠가 많고 그런 걸 보다 보니 저거 쉬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은데 절대 쉬운 거 아니고 정말 선수를 꿈꾸신다면은 정말 성실하게 그냥 아무것도 그냥 이것만 딱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춰야 할 거는 우선 라온 킥복싱 체육관에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저도 선수로 있지만 관장으로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선수들 저도 어떤 생태계 뭐 선수들이 잘 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다른 데서 알바를 하고 뭐 일을 하고 뭐 주거 할 수 있는 공간이 뭐 좀 멀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좀 체육관 운영하는 것도 그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하는 좀 친구들,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운동을 좀 하고 자기가 좀 뭐 돈도 어느 정도 벌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키스포츠 페스티벌에 가서 이제 격투기 KTK 시합을 이제 저희 체육관 아마추어 선수들 나가고 프로 메인 경기 선수들 나갔었는데 최근 한국에서 시합이 없었는데 너무 조금 기다려졌었고 조금 흥분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키스포츠 페스티벌을 통해서 더 크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체육관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관에서 아마추어도 프로 선수들도 많이 출전을 해서 더 이제 앞으로 더 한국에서 매년이 아니고 뭐 1년에 막 5-6번 열릴 수 있게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대회를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도 이제 좀 같이 만들어진 것도 되게 저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한국의 어떤 입식 타격이 좀 인기가 좀 없고 하다는 것 자체가 좀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면서 그 인프라에서 좋은 선수들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인프라라는 것이 어느 정도 대회가 계속 생겨나면서 뭐 좋은 선수들이 계속 발굴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회 자체가 없으니까 나가는 선수도 없고 나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좋은 선수도 안 만들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키스포츠 페스티벌이랑 이제 KTK랑 같이 협업으로 이게 같이 이번 대회를 하면서 이제 다시 좀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좀 그런 신호탄으로 되게 좋았던 기분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입식격투기라는 종목이 지금 한국에서는 흥행이 되지 않는데 사실 더 재밌어요. 계속 서서 치고받고 싸우고 지루하지 않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제 K1이 위에 있을 때 지금 MMA 시합이 아래에 있었는데 MMA 시합이 올라간 만큼 또 지금이 입식격투기 아래에 있는데 이게 저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피할 수 없는 게 손발을 다 쓰기 때문에 룰 차이지
여기서 뭘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공존해 갈 텐데, 근데 MMA처럼 입식도 같이 커가면은 한국 자체 격투기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입시 격투기도 다시 MMA처럼 올라갈 테니까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뭐 이제 KTK랑 키스포츠 페스티벌 관계자분들께서 막 많이 입시 타격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신데요. 그 점을 저희도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기량, 뭐 KTK 선수들의 기량,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가르칠 그런 선수들의 기량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땐 결국에 이제 모두가 흥행할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를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KTK와 키스포츠 페스티벌 많이 응원해주세요.